이제 오늘은 그 최근 또 한 번 급증한 영래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레포랑 영래포가 뭔지는 이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레포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루 이틀짜리 단기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증권을 팔고 하루나 이틀 후에 다음날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걸 말하는데요. 현재 이 레포 이자율은 하루에 0.0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0%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국채를 10,000원에 팔고 다음 날에 혹은 이틀 뒤에 11,000원에 되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B는 이 1원에 대한 이익을 얻는 것이죠. 이 영래포는 이 개념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누가 사고 파는지 이해하려고 하면 헷갈리시니까 레포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빌리는 쪽은 레포, 빌려주는 쪽은 영래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금융기관들이 요즘에 이제 이 영래포 창구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왜 연준으로부터 이렇게 단기 대출을 받는 걸까요? 일반적인 이유는 이제 현금이 부족할 때 값싸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대로 이제 어떤 기관이 또 현금이 너무 많으면, 넘쳐나면 이제 안전하게 담보를 받고 값싸게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도 이제 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연준에게 적용을 해보면, 연준이 레포를 하면, 그러니까 현금을 받고 국채를 팔아서 나중에 다시 사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고, 반대로 연준이 영래포를 하면, 즉 현금을 주고 국채를 사서 나중에 다시 되팔면 이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이 기사를 보시면, 이제 연준의 영래포에 엄청난 수요가 몰린다는 건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맡기면서 국채를 사간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이 영상을 멈춰서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기사의 말처럼 이 영래포 창구로 들어오는 금액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상 최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래프로 보니까 더 와닿으시죠?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창구로 들어온 금액인데, 그러니까 시중에 현금이 너무 넘쳐나니까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 영래포 창구로 엄청나게 돈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갑자기 영래포 창구로 돈이 몰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테이퍼링을 간접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그보다는 이 이유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풀린 부양책 자금이 몰리는 거라고, 그래서 빨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돈이 몰리는 걸까요? 부양책은 진작 풀렸는데 왜 갑자기 5월, 4월 말부터 5월, 그리고 6월까지 갑자기 이렇게 돈이 몰리는 걸까요?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고 진짜 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좀 돈을 막 걷어들이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 앞으로 다가오는 7월에 미국의 부채 한도 만기 이슈 때문일 겁니다. 현재 미국은 7월 말까지 부채 한도 적용 유예 시한에 대해서 연장 합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를 늘리지 못하면, 유예를 하지 못하면 미국은 지난 2011년처럼 신용 등급에,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1년에 미국은 이 트리플 A 등급에서 그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꽤나 폭락을 했었거든요. 현재 미국이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도 신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에 좀 내려와서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미국의 부채가 이 부채 한도를 크게 이제 오버한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재무부는 이 수치를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미국 재무부의 은행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수치를 보면 이렇게 3월부터 4월 이후까지 올랐다가 이후에 이제 올해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부터 이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죠. 그래서 가용 가능한 이제 현금을 엄청나게 확보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 방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엄청난 양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었고, 연준은 이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의 대부분을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 연준이 매입해 주면서 이 재무부는 보시는 것처럼 이 엄청난 현금을 이제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어떤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부터는 이 잔고가 하락을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부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빚을 더 내서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현재 연준은 지금 기계적으로 매월 이렇게 그 80억 달러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 양이 만약에 줄어들면 이 연준은 이 부족한 만큼의 국채를 어디에선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입 방식은 이 영래포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영래포 창구에 유입되는 금액의 크기인데 여기 지금 3월부터 4월, 5월까지 보시면 급격하게 지금 금액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미국 재무부의 어떤 이 잔고를 보면 3월부터 2월, 3월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채를 기존에는 발행을 해왔는데 발행량은 적어지다 보니까 연준이 사줄 수 있는 국채 양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 잔고에 돈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재무부는 7월에 예정된 이 부채 한도 연장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준이 이제 국채를 못 사주니까 잔고에 돈이 없어지는 거고, 반대로 연준은 이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이제 사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데서 국채를 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래포 창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구로 이제 엄청나게 자금이 몰리게 되는 거고, 초단기 채권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주면서 금리 역시 하락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게 주식시장의 호재냐 악재냐일 텐데, 일단 재무부의 잔고는 다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즉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악재는 아닌데, 관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말에 예정된 부채 한도 연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7월 위기설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현재 컨센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하지 않겠냐는데, 이건 우리가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이런 이벤트를 좀 중심에 두고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최근 영래포 시장의 자금 유입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밤이면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열리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각자 시나리오를 잘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